자, 이번엔 그 대북 송금 의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법정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최근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화영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방용철 부회장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쌍방울은 삼성도 현대도 아니다. 경기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느냐. 시가총액 1조 원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쌍방울이 현금을 다 합쳐서 300억 원도 안 되는 이런 없는 회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겠습니까? 라고 증언한 데 이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요. 이재명 대표랑 김성태 회장이 통화하는 거를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이태영 변호사가 통화하는 것도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통화하는 거를 직접 목격했다라는 법정 증언까지 나온 상황. 조정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용철 부회장이 잇따라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여전히 대북 송금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네요. 네, 우리 국민들이 저걸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지 뭐 대충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용철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혼자 몰리게 생겼으니까, 소위 독박 쓰게 생겼으니까 같이 이것을 기획했던, 디자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지금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쌍방울이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북 사업을 어떻게 해? 아마 북한을 좀 이해하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동의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있느냐. 예.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 전 경기지사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리 지키기. 원래 의리의 본래적 의미라는 게 이제 옳음과 순리를 따른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키고 있는 저 의리는 조폭, 조직폭력배들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무조건적인 의리, 맹목적인 충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예상컨대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인연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두 분이 알게 된 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해찬 전 원래 의원의 이해찬계라고 알려져 있죠. 네, 예. 이분의 소개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이제 뛰어든 건데요. 어쩌면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화영 부지사도 모른다. 할 수도 있다, 손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이화영 부지사가 옳음과 순리의 의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대북과의 관계와 대북 사업과 남북 관계의 정리를 위해서 이번 것들은 꼭 정리해 넘어가고 앞으로는 다시는 북한과 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돈을 주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용철 부회장이 저때 또 이런 얘기도 했대요. 경기도에서 이 내용을 알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거요 한두 푼이 아니고 60억입니다. 60억. 미치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일정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 설명을 한번 좀 들으면서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2018년 11월 말에 북한의 김성태가 김성태 회장에게 왜 경기도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줘? 약속 왜 안 지켜?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친서를 작성합니다. 어떻게? 경기도가 쌀 1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한다. 이런 내용의 친서를 써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그리고 나서 2018년 12월에 안보수 아태엽 회장이 북한 김성애에게 이 이화영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북한에 직접 방문해서. 그리고 나서요. 또 한번 그래픽 돌려보시죠. 여기까지 상황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서를 김성애가 이제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확인을 하고 김성애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저 중국에서 저 김성태랑 뭐 안부수랑 뭐 이렇게 뭐 해갖고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김성애가
아니 왜 근데 이 저 친서 내용을 보고도 김성애는 쌀 아까 얼마입니까 그게 쌀 10만 톤 이거 좀 저기 만약 잘못 믿겠어요라고 얘기하자 그때 김성태 회장이 아니 우리 형 이화영을 욕하지 마시오. 아니 그럼 내가 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가 2019년 1월, 4월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입니다. 큰 골자는. 배승희 변호사님, 이거 제가 설명하기도 아주 힘들 정도로 디테일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은 것들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이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소위 말하는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그리고 또 이 쌍방울이라는 기업의 이권 이 과정에서 북한을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여기저기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검찰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사대로 아마 증언들과 그리고 증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친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화영 부지사의 친서라는 것인데 과연 북한이 이화영의 그 부지사의 친서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검찰이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정권을 되돌아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에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대통령의 친서도 받았는데 이 이화영 부지사는 선거로 선출된 자도 아니고 경기도지사조차도 아닙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친서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부분은 결국 그 뒤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허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북한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이재명 전 지사, 당시 지사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증거와 관련 증언이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검찰 수사에 있어서는 이 대북 관련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좀 관여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이제 사실관계가 나중에 또 이제 기소가 되면 또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될 텐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지금 변호를 현근택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 현근택 변호인은 어제인가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차라리 빨리 기소해서 법정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것이 맞지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다시 소환해서 부르고 지금 조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지체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이 왜 이러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을 하고 협약을 맺고 해서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뭐 지급한 돈이다. 경기도와는 관계없다. 이화영 부지사도 아는 내용이 없다. 기본적인 입장은 동일합니다. 자, 현근택 변호인의 얘기를 듣고 왔고요.